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태 표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행복하다, 행복했다라고 하는 우리말 표현을 보면은 상태 표현을 나타내 줄 때 이렇게 시간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시간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시간 요소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비동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운 상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주격보어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이 주격보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쓰인다라고 배웠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에서는 항상 이렇게 형용사만 나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두 문장을 보면은 탐은 키가 크다, 탐은 키가 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is라고 하는 것이 현재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탐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나오고 있죠. was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나타내주고요. 마찬가지로 주어의 상태, told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그럼 보도록 할게요. 탐은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보시면은 현재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자리에 명사인 주어 그 자체를 알려줄 수 있는 명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확인한 것처럼 주격 보어의 자리에는 형용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결합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 선생님은 탐이다 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그 방 안에 있는 선생님은 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보시면은 그 방 안에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선생님을 꾸며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에서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담장 위에 그 고양이는 잔다라는 표현에서 담장 위에라는 표현은 고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담장이라는 명사에다가 추가적인 의미 위의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러한 원리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든다라고 했죠. on the wall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cat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요. the wall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는 전치사를 붙여줘서 형용사로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던 걸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 방 안에 있는 선생님은 탐이다라는 표현,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영어에서는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 the room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전에 배웠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드는 형용사까지 붙이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것은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이렇게 주격보어에 형용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상태 표현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여기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10시이다 또는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격보어에 지금 10시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rainy, 비가 오는 이라는 형용사, far, 거리가 먼 이라는 형용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다가 주어를 어떤 것을 갖다 써야만 하느냐? 이 부분이 참 애매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니까 뭐 시계를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구름 또는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요, 꼭 집어서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요, 영어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이 it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방금 본 것처럼 영어에서는요, 시간, 날씨, 거리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주어로 it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 it을 문법적인 용어로는 비인칭 주어라고 부릅니다. 자, 문법적인 용어가 나올 때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그냥 이해를 해보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슨 뜻이냐? 비라고 하는 것은 아닐 비자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이것은 칭할 칭이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려고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칭하는, 나타내주는 주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몇 가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방 안에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작을 쉽게 하려면은 뭐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기본적인 표현 먼저 무조건 생각을 하세요. 그 남자는 나의 선생님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The man is my teacher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방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그 남자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뒤로 가니까 The man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갖다 붙여주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들어가야 되니까 in the room 이렇게 갖다 붙이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 문장은 굉장히 쉽죠? 탐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주어 동사 먼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Tom is a very honest man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책상 위에 그 연필은 나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구조 생각하면 되겠죠? 그 연필은 나의 것이다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책상 위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 연필을 꾸며주는 형용사인데요. 책상이라는 명사를 이용해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연필이라는 것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방식 전치사 플러스 명사 on the desk를 갖다 붙이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그는 그 도시의 경찰관이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기본적인 표현은 그는 경찰관이었다.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도시의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경찰관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도시라는 명사를 이용해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들어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관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of the city를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